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공동체 라디오 DJ이자 선행초등학교 학부모 박은영입니다. 오늘 함께 교육공감 문을 열었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백병부라고 합니다. 빼꼼쌤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쌤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오늘 교육공감 또 열었는데요. 저희 교육공감은 매주 금요일 8시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중순에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본격적으로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을 여는 이야기는 휴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기억에 남는 여름 휴가, 아니면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휴가라는 말을 단어는 알았겠죠. 단어는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여름철 되면 뭐 가족이 뭘 어디를 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장면으로서의 휴가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아마 고등학교쯤 됐을걸요. 그 전까지는 뭐 휴가라는 거 자체가 없었으니까 뭐 시골이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여름에 일하는 거지 뭔 휴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피서 뭐 이런 말 자체도 잘 몰랐고 제가 교과서로만 그 존재를 알았던 게 이 휴가라는 거. 신호등, 저희 시골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빨간불이면 멈춰야 된다는 거를 교과서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처음 본 거죠. 중학교 때 신호등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빨간불이 2개인 거예요. 사람이 봐야 되는 신호등이랑 차가 봐야 되는 차도라. 신호등이 2개가 보이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 도대체 어느 시대에 어디서 살다 오셨나요? 얘기하시면 볼 차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저랑 지역적인 늘 얘기하면 뭐 저는 산에서 뭘 했다 그러시고. 아마 근데 저도 휴가가 났었는데 저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교대 나와서 바로 교사가 돼서 그냥 초1부터 지금까지 방학이지 휴가. 그래서 어느 날 그 고등학교 갔을 때 딸이 엄마 왜 우리는 휴가를 안 가? 휴가를 가야 되는구나. 휴가는 가는 것이구나. 네, 뭐 그렇죠. 네. 저만 이 여름 휴가에 대한 기억이 있나 보네요. 저는 이제 아빠가 직장 생활 하시니까 그 여름 휴가가 직장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늘 어디를 가시고 싶으셨는데 늘 이제 음주와 함께 가셨던 거죠.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아빠가 이제 친구들이랑 전날 엄청 이렇게 좀 무리를 하시고 어디를 가긴 가야 돼. 미안은 하니까 자기가 끌고 와놓고 내둥 맨날 어디에 가면 그 동네 친구를 또 만나고 우리는 기다리고 이래서 아침에 이제 미안하니까 오대산에 이제 어디 산 밑에 시원한 계곡에 자기들 평상에 찾아서 눕고 올라갔다 와라. 이러면서 엄마랑 저는 그 여름에 이제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갔다 올 때까지 아빠가 거기 이렇게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휴가는 아빠들만 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름 휴가들도 이제 이런저런 걸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올여름 엄청 덥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좀 시원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공감은 학생, 교사, 학부모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는 정혜순 교장선생님께서 선행초등학교의 선행광장의 이야기 또 함께 소통하는 학교 초등학교 현장의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에서는 교육 주체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토론회나 소통의 과정이 가지는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백병부 연구위원님께서 나눠주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는 학부모님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와 청취 부탁드립니다. 시원한 여름 휴가를 기다리면서 신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싹쓰리가 불렀었죠.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며 시작합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우리 학교 이야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깨비쌤, 네, 이야기 네. 시작해 주시죠. 선행초는 꽤 오래전부터 선행광장이라는 걸 해왔죠. 이게 근데 유래는 혁신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느 해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년 차부터 교육 3주체가 대토론회를 하시오라고 거의 맞아요. 강제했어요. 그래서 어떤 땐 처음에는 이제 하시오 했다가 그 다음엔가는 학기당 한 번 이래가지고 평가에 들어가는 정도로 푸시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생겼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생겼고 네. 맞아요. 그리고 혁신학교 정책이 흐지부지 되면서 하시오가 사라졌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사라졌어요. 네,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재작년에 와 보니까 선행광장이라는 이름을 언제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계셨죠. 그래서 선행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반갑기도 하고 우리 학교 선행광장은 약간 마니아 행사 같은 거예요. 네, 거기 제가 이번에 수업 때 못 가가지고 한이 맺혀서 내년에는 마지막 선행광장이라서 제가 반드시 수업도 빼주고 가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저는 이 대토론회를 다른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선행초등학교에서 본 대토론회는 너무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모든 엄마들한테 꼭 가봐라. 꼭 가봐야 된다. 요거는 꼭 가봐. 우리 학교에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들이 엄청 많이 이제 가서 보면은 갔던 엄마들은 맞아요.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이런 행사예요. 예. 그것만 좋아하는 학부모님, 다른 거 안 오고 선행광장만 오신 학부모님도 계세요. 그 아이들도 선행광장을 4, 5, 6학년이 참석할 수 있는데 4학년 때 했던 애들은 계속 와요. 그리고 5학년 때 하고 애들이 올해는 6학년 아이들이 제가 3년 참석했는데요. 이러면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의 무슨 장학사인 줄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면서 막 내년에 자기가 중학교 가서 너무 안타깝다며 이 선행광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평가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3년 한 번 오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맞아요. 오시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누군가 토론회잖아요, 제목이. 맞아.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되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한 번 온 분들은 애들 말하는 거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네. 근데 저는 설명할 때 그래요. 엄마들이 말할 시간이 없어. 애들이 말하느라 바빠서 말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이제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거 괜찮아, 좋아.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지 네. 자발적으로 다른 행사처럼 신청하시진 않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22년도 여기 왔을 때는 푸른 선행 만들기,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서 교육과정에 엄청나게 반영을 시켰죠. 그리고 작년에는 또 백병무 선생님 계셔서 마침 또 미래교육 그 강의 듣고 미래 선행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할까 뭐 이런 가치 중심으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서 약간 우리 학교 겹치는 가치들이 공동체가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힘들었는데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이걸 되게 놓치고 싶지 않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올해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하지? 근데 이제 우연히 뭘 회의하다가 애들 우리 온작품 엄청 많이 하는데 그리고 교실에서 책 토론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엄마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대토론회에 독서 토론을 처음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선정하는 것도 여기에 국어과 선생님들도 많으시기도 하고 해서 뭐 해리엇이라고 한윤섭 작가의 해리엇인데 한 4학년 2학기쯤 읽으면 좋을 책. 그래서 지금 6학년 아이들은 5학년 때 읽었고 5학년은 2학기 때 읽겠다고 하고 그 학교의 기본 책도 한 40권인가 50권이 있어요. 학년별로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해서 신청받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 대출을 해주고 네. 사겠다면 사보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읽은 시간을 주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또 구글 설문으로 받고 그거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보기에 아이들과 어른이 한 주제가 너무 많이 다르대요. 그걸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행자 선생님들이 사전 토론을 다 해봤어요. 그거 꼭지를 조금씩 그래서 좋겠다고 해서 주제어를 잡고 그래서 뭐 폭력, 우정, 그 다음에 어른, 뭐
존재 뭐 이렇게 7개의 키워드를 넣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을 정리하셔가지고 그거를 모든 별로 키워드 카드를 놓고 그 원하는 주제어를 골라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독서 토론을 저도 교실에서 애들하고 하고 교사들하고 해봤지만 셋이 모여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의외로 너무 어른 저리 가라하게 말을 잘해서 주로 감탄을 하고 그리고 각자의 고민을 줄 수 있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별로 돌아다니면서 공유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해리엇이 거북인데 그 되게 어른 그 책에서 그 어른의 존재 뭐 나의 아저씨 이런 것처럼 어른의 존재란 무엇인가 아니면 멘토의 존재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모둠에 나에게 해리엇은 누구인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6학년 아이가 친구들이요 이러면서 자기가 전학을 와서 외로웠을 때 그 전 학교에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선행에 왔는 5학년 때 와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다가와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많이 변했다고. 그 자기 얘기 해리엇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은 남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해리엇 같은.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해리엇 같은 의논하고 너무 가면 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자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해리엇 같은 존재가 있나요? 누군지 말해볼까요? 아니면 그걸 떠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런 현상이 2단계 진입장벽이 있었다. 그러니까 토론 그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에 독서를 붙였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신청을 머물 걸 더 머물까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아주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가정 혹은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말할 때는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는 강박을 가진 맞아요. 네, 저는 어쨌든 이 토론회라는 게 새 주체가 모여서 얘기할 데가 없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아이의 생각이 우리 아이 생각과 많이 좀 다른 아이긴 하지만 그 비슷한 또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라서 좋았고 또 우리 담임 선생님과 저와 좀 연결해 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도 저한테 편하게 얘기 못 하실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자리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대토론회라서 이게 선행 그러니까 광장적인 의미가 더 큰 그러한 자리라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 대토론회가 많이 없어졌죠, 빼꼼쌤. 거의 없죠. 뭐 아까 이제 정책의 압력으로 시작해서 그때는 뭐 다 했죠 어쨌든 간에 다 했는데 정책으로 시작된 광장이고 뭐 대토론회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으면 귀찮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죠. 뭐 더군다나 선행처럼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하려면 이 자체가 굉장히 일로만 보면 이제 일거리가 되는 일인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다 안 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든 생각은 우리 선행광장에 이렇게 어떻게 쭉 했는지에 대한 그걸 엮어서 기록으로 남겨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년 되게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이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다른 학교에서 안 하니까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른 학교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있었을 때도 선행처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의 대토론회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였나? 헷갈리네.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시험이 있었으니까 중학교였나 봐요. 네. 네,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대토론회라는 것 자체를 몰랐고 시험 감독 학부모 시험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시험 감독에 자원해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더니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냥 간 김에. 예, 학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뭐 무슨 학교 폭력 예방 간 교육도 김에. 하고 뭐 사인도 하라 그러고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받고 대토론회도 그때 했어요. 시간이네요. 대토론회를 한 게 아니라 대토론회를 한 걸로 처리를 한 거죠. 참석자로. 네. 그러면서 뭐 포스트잇을 나눠주더니 뭐 주제가 몇 개가 결정이 됐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써내라 하더라고요. 그게 대토론회였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네. 하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형식만.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대토론회는 그거였고 이제 작년에 이제 선행에서 다른 방식의 대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는 거를 눈으로 이제 본 거죠. 그거 말고 이제 뭐 이러저러한 사례들은 소개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본 거는 이제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펼치기 위한 게 정책이거든요. 네. 펼치기 위한 게 정책이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다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게 갖는 부작용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원래 하기 싫은데 시켜서 하는 일이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하다 보면 원래 그 대토론회가 갖고 있는 취지나 이런 거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이것만 우리가 빨리 이거 처리해버리면 되는 귀찮은 일.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민주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를 되게 권위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다 보면 민주주의 꼴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랬을 때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학교가 알턴이 빠진 거죠. 네. 하기 싫었는데. 네. 그렇게 많아요 번거로워. 지금. 전학공도 마찬가지. 맞아요. 전학공도 정책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알턴이 빠지듯이 안 하게 되고. 그러게요. 이게 저는 그래서 다 이런 방식인 줄 알았는데 되게 특이한 방식이라는 걸 저도 다른 학부모회들 얘기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원래 의미는 이랬던 것 같아요. 세 주체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였던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학교에서 선행초에 남아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학부모님들이 뭐 의견 엄청 많이 남겨주셨던 것 중에서 여기 그냥 몇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서로의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과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주제로 생각하고 토론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저도 응원해 봅니다. 선행광장 계속 쭉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노래 들으면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할게요. 우리 노래 뭐 들을까요, 깨비쌤? 네.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이번 여름에 보려고요. 나의 아저씨의 그 손디아가 부른 어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지금 추천하신 곡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 빼꼼쌤께서 이야기 시작해 주실 건데요. 학부모와 교사 또 그리고 학생들의 소통 이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선행광장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선행광장을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지금 깨비쌤이 말씀하셨던 올해 선행광장의 모습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광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은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장이에요. 근데 학교 민주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경험하는 학교 민주주의는 전형적인 대의민주주의 구조거든요. 대표 뽑아서 뭐 회의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뭐 등등등.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내 의견을 대변해줄 대표자를 뽑는 걸로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된 일을 다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대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방식도 그러니까 이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좋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그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광장이라는 거는 그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일시적으로라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광장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촛불 민주주의도 그러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광장을 여는 거는 미친 일이에요. 그쵸,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네. 일단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책적이든 아니면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든 광장이라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대토론회 해라고 해서 어거지로 하는 거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광장이 진행된다는 게 되게 의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에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전에 준비를 엄청 되게 많이 많이 해요. 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뭐 네. 아주 기초적으로 설문조사, 네. 뭐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광장에 내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와 가까운 방식으로 선행광장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의미였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작년에는 여기 체육관에서 이제 원탁 놓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의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좀 유심히 봤는데 의도적으로 그러셨을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말을 줄이시고 대신에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가 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은 발언 기회를 가지고 네네.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배려인데 이런 배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그러니까 뭐 단순한 배려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원리로서의 배려. 그러니까 내 목소리 크게 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더 많이 발언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대토론회가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 나아가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체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의미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된 게 학교 교육 과정에 또는 뭐 학교의 이러저러한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우리 학교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거. 네. 이것도 되게 중요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선행광장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학교 교육 과정으로 반영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각각의 의미들이 다 살아있는 방식으로 선행광장이 운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되게 선행만의 특별한 생각했던 게 선행광장의 주제를 원래는 뭐 그 전해 교육 과정을 돌아보면서 나왔던 키워드들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선생님들이 먼저 지정하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학부모회가 선행광장 전에 회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는 선행광장에 못 오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전에 먼저 저희들끼리 1차로 토론을 하고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걸 정리를 한 거를 반영을 해서 회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을 수 없는 데다가 저도 가서 느꼈던 게 여기 선행광장에 참여한 친구들은 어디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자기의 이야기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경험은 어디서 해보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도 또 그걸 존중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깨비쌤이 막 우리 빼꼼쌤이 엄청 칭찬을 하실 것 같은데. 선행광장이. 선행광장. 네. 아우 정말. 네. 그 전에 계셨을 때는 없으셨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있었던 거죠. 그때가 혁신학교 1기에 제가 근무했는데 그때 끄트머리 한 번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하긴 했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연습해가지고 갔으니까 제가 다른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긴 했죠. 그럼 거기는 어떠셨어요? 거기. 근데 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이 안 오세요. 아. 10명 이상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음. 아이들은 사실은 뭐 동기만 부여되면 아이들은 열린 곳이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은 잘 가는데 보호자가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학교가 그거를 위한 애쓰는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행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한 번도 이거 왜 해요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쓰면서 참석했는데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뿌듯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셋이 막 애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은 이제 저학년 하면 5, 6학년 애들이랑 같은 테이블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그렇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기해하시고 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왜 광장이라고 붙여졌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광장은 열려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평가할 때 선생님 한 분이 자기 교사 성찰회 할 때 왜 광장인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벌려. 근데 이런 게 교사들이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다른 것들에 대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줄여요 이런 일들이 좀 많지만 선행광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보신 분들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좋았던 분위기도 것 같아요. 문화나 이런 게 네네. 좀 많이 좋았으니까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른 형태, 많이 다른 특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적으로 이렇게 세 주체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각자에게 너무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민주주의의 경험을 이곳에서 하고 저는 솔직히 정말 선행초 학부모였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정말 잘 배웠다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1학년에 들어와서부터 너무 재밌게 잘 배우고 지금은 좀 더 성숙한 시민이 된 것 같거든요. 아이가 더 많이 컸고 큰아이는 졸업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런 소통의 자리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시면 본인도 네, 시민으로 성장하고 아이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빼꼼쌤 노래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무리할게요. 무슨 노래 들을까요? 재수하고 있는 딸이 추천해준 노래인데 오아시스라는 그룹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룹인지 네. 가수인지. 네. 네, 원더월. 원더월. 모르는 네. 거야. 네, 뭐 그렇다고 했네요. 네. 네, 아무튼 우리 얼마 안 남은 우리 둘째 따님을 응원하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육 공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이 너무 궁금한 초등학교 3학년 엄마입니다. 워낙 말수가 없는 아이라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잘 안 하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친구와는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말수가 원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답답한데 본인은 안 답답한 게 또 특징인 것 같아. 이런 애들은. 그럼 어떤 얘기를 좀 걸어야 걔한테 좀 부담이 없을까요?
학교 얘기든 뭐든 어쨌든 소통이 안 하는 어떻게 생각해요, 케비쌤? 근데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자 이제 앉아서 얘기해봐. 학교 생활이 어땠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보이지 않는 생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보여지는 행동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대화거리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야 반찬 어때? 니네 급식은 어떠니? 맛있니? 이렇게.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급식 얘기할 거고 요즘에 뭐 애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뭐 너 뭐 밥 먹을 때 누구랑 먹어? 뭐 누구랑 먹었어? 뭐 같이 먹고 싶은 친구 있어? 너랑 누구 조금 친구 얘기도 하게 되는 거고. 그 대화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관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각 잡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면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너 오늘 좀 이런 행동이 있었는데 왜 그랬어? 뭐 내지는 야, 뭐 오늘은 좀 뭐 어디가 안 좋았어? 내지는 생활 속에서 뭐 할 때 편해? 뭐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잘 관찰해서 끄집어내서 연결하면 대화가 연결이 그럼 저 되고. 갑자기 든 생각이 좀 학생이랑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 아이랑 얘기를 해야겠다. 그럼 그럴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 시작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아침맞이를 하는데 제일 아이들은 다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뭐부터 얘기하지? 각 잡고 얘기하는 건 안 되니까 어른처럼. 그래서 아침에 그냥 아이들 들어올 때 너 걸음걸이 좀 이상해. 다쳤어? 그럼 막 어제 주말에 넘어져가지고 막 다치고 누구랑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서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인상이 좀 안 좋으면 졸립구나. 이러면 또 밤에 몇 시에 잤는지 뭐라고 잤는지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모습을 그렇죠. 딱 시작해서 그런 물꼬를 떠라. 아이들은 누구나 얘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관찰로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빼꼼 쌤 어떠세요? 어떤 이야기 시작하면 알려요? 일단 이 학부모님한테는 무소식이 소식이다. 그걸 물어보지 말아라. 별 연락이 없었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다. 그렇지. 안심하셔라.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없니? 친구랑 잘 지내니? 라고 물으면 이제 기질적으로 말수가 적은 아이도 있고 네, 뭐 네. 그렇겠죠. 그런 아이에게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엄마가 뭔가를 묻는 거는 경찰서에서 취조당하는 느낌일 가능성이 되게 크겠다. 너무 또 오히려 네. 오히려 더 말하지 않게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굳이 말 시키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말할 텐데 아마 뭐 기질적으로든 뭐 다른 원인이 있든 네.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학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다 그러면 별 일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취조당하는 느낌. 별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코치코치 깨물어.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하여튼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이게 가정 환경이나 뭐 등등등에 따라서 대화 상황, 그러니까 어른과 대화 상황을 친밀함의 어떤 장면으로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취조 장면으로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깨비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관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찰은 뭐 대단한 관찰이 아니라 사실은 사소함을 발견하는 게 관찰인데 사소한 변화를 발견하는 거. 뭐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요 사연의 엄마도 뭔가를 변화가 혹시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알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럼 말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관찰하고 우리 아이의 미세한 변화를 좀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거기서 발견된 지점을 아이랑 이야기로 좀 툭툭 던지면서 하면 또 자연스럽게 아이의 상황도 또 아이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어머니겠죠. 이 어머니는
걱정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혹시 같아.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은데 응. 아이가 워낙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반에 말이 엄청 집에 와서 잘하는 애 그 친구 엄마랑 소통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걔를 통해 듣는 거야. 위험한 뭐 정보야. 그러니까 저학년이라 3학년이고 이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좀 크면 별 얘기 없으면 괜찮은 거 할 텐데 워낙 궁금증이 많은 저학년은 시시콜콜한 걸 듣고 싶은데 그걸 근데 정말 과하게 잘 말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러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 관찰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리시기를 권유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방송 이제 또 다 끝나가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어떠셨어요? 우리 빼꼼새부터 어떠셨어요? 나의 해리엇이 배우자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않으시고요. 그럴 리가. 그러면 여러 번 선생님의 해리엇은 혹시 네, 대한민국 가정은 튼튼한 걸로. 네, 우리 깨비쌤은 이제 여름이죠. 장마가 지나겠죠. 좀 그 텃밭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장마 지나면 풀들이 얼마나 커졌을까. 작년에 장마 끝나고 갔더니 키만큼 커진 거예요. 풀들이. 맞아요. 그랬어요. 무시무시했어요. 그 밑에 뿌리도 엄청 깊던데요. 그쵸. 그러면? 그런 옛날에 엄마가 장마 지난 풀은 뽑는 게 아니다. 베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농부인 엄마가. 근데 그거 베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많고. 풀과 싸워서 이겨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아 그게 또 지고 나면 가을이 곧 오겠구나. 그래서 빨리 좀 있을 때 더우면 더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즐겨야죠. 네. 저는 어쨌든 선행광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선행초등학교의 행사인데 이거 한번 되짚어 보면서 되게 특별하고 너무 좋은 거였고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이걸 지속되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계속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조용필의 바람이란 노래를 들을게요. 오늘 소통, 관계, 뭐 이야기하는 거 했는데 여기에 이런 가사에서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는 노래인데요. 되게 사랑하지 못할 것들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우리가 해답이 사랑이라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모두 다 소통, 관계 잘 맺으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교육공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